안녕하세요, 여러분. 옷장 열어보면 꼭 하나쯤 있는 기본 아이템 있잖아요. 바로 블라우스인데 여기에 정말 놀라운 설계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치지 않는 우아함, 프랑스 블라우스의 설계 미학입니다. 아, 이거 진짜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큰 맘 먹고 산 하얀색 블라우스 딱 입었는데, 오라? 속옷이 너무 훤히 비쳐서 하루 종일 막 신경 쓰이고 그랬던 경험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왜 어떤 옷은 괜찮은데, 어떤 옷은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속을 다 보여주는 걸까요? 보통 그러면 원단이 너무 얇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진짜 핵심은요, 두께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비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만든 아주 정교한 설계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 제가 하나씩 파헤쳐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불투명함의 청사진, 우아함은 어떻게 설계되는가? 이 우아함이라는 게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마치 건축가가 건물 짓듯이 아주 치밀하게 공학적으로 설계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옷이 어떻게 빛을 이겨내는지 그 기술적인 청사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블러스가 비치지 않는 건 바로 이 네 개의 기둥이 아주 튼튼하게 서로를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섬유와 직조 방식, 그러니까 실을 어떻게 엮었느냐 하는 거고요. 둘째는 색채 과학, 그리고 옷의 전체적인 구조,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 바로 봉제 기술이죠.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면요, 그 우아함의 균형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 먼저 짚고 갈게요. 옷이 비치는 걸 막는 핵심. 그건 원단의 두께가 아니고요. 실을 얼마나 촘촘하게 짰느냐, 바로 직조 밀도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두꺼워도 실 사이에 틈이 숭숭 나 있으면 빛이 그냥 통과해버리겠죠. 반대로 얇아도 틈이 없으면 빛이 뚫고 들어오기 어려운 거예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전략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포플린처럼 아예 실을 아주 빽빽하게 교차시켜서 빛이 들어올 틈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트윌 조직처럼 실을 이렇게 비스듬히 겹겹이 쌓아서 물리적인 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크레이프는요, 표면을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빛이 들어오면 그걸 사방으로 막 흩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빛을 이기기 위한 정말 치밀한 설계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깜짝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정답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바로 그 색이 사실은 최악의 선택일 수 있거든요. 뭘까요? 흰색 블라우스 안에 입었을 때 가장 최악의 속옷 색깔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흰색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아니, 흰색이 흰색을 입어야지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흰색은요, 빛을 가장 강하게 반사하는 색이에요. 그래서 블라우스 아래에서 나 여기 있다 하고 오히려 자기 윤곽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반면에 우리 피부톤하고 비슷한 살색 속옷은 빛을 흡수하고 피부와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어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 거고요. 이야, 이게 바로 색채 과학의 힘입니다. 기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봉제 방식, 그러니까 바느질에도 비밀이 숨어 있어요. 프렌치 심이라는 기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옷 만들 때 남는 시접 있죠? 그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예쁘게 말아 넣어서 한 번 더 박음질해서 아예 숨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얇은 실크 같은 원단에서도 시접 부분이 그림자를 만들지 않으니까 실루엣이 정말 매끈하고 깨끗하게 떨어지는 거죠. 대단하죠? 그래도 완벽하게 가르는 게 불가능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프랑스 디자이너들은 정말 영리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이 말처럼요. 숨길 수 없다면 시선을 분산시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러플이나 핀턱, 플리츠 같은 예쁜 장식들을 전략적으로 옷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시선이 그 디테일로 쏠려서 혹시 좀 비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진짜 설계의 묘미가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는 블라우스 한 벌이라는 아주 작은 미시적인 세계를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카메라 렌즈를 줌아웃해서 확 뒤로 당겨볼게요. 이 평범해 보이는 옷이 어떻게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는지 그 거대한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블라우스의 여정을 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신분 상승 드라마 같아요. 시작은 놀랍게도 19세기 프랑스 남성 농부나 노동자들이 입던 작업복이었습니다. 그러다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한 여성들이 실용적인 옷으로 이걸 채택했고요.
곧 일하는 여성의 상징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1920년대에 코코 샤넬의 손을 거치면서 여성을 옥죄던 코르셋을 벗어던진 해방과 우아함의 아이콘으로 화려하게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입는 셔츠랑 블라우스, 이게 뭐가 다른 걸까요? 그냥 여자 옷, 남자 옷 차이? 아니에요.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셔츠는 남성 정장 속옷에서 출발해서 좀 더 딱딱하고 구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블라우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복에서 시작해서 훨씬 부드럽고 장식도 많고 개성을 표현하는 옷으로 발전해온 거죠. 한마디로 태생부터 DNA가 완전히 다른 셈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더 크게 확장해 볼게요. 아니, 그냥 옷 하나인데 어떻게 프랑스의 블라우스, 더 나아가서 프랑스 패션 전체가 전 세계의 표준,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단순히 옷을 예쁘게 잘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패션 지배력은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국가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첫째, 루이 14세가 패션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했고요. 둘째, 파리라는 도시에 장인, 고객, 문화를 전부 다 집중시켰습니다. 셋째, 과한 것보다는 균형이라는 독자적인 미학 철학을 세웠고요. 마지막으로 오트 쿠추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아예 법으로 그 기준을 딱 못 박아버린 겁니다. 정말 대단한 전략이죠. 프랑스 미학의 핵심, 그 철학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이겁니다. 과시가 아닌 균형. 그냥 화려하게 막 드러내는 것보다 절제할 줄 알고 전체적인 비례와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프랑스 옷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촌스러워지지 않고 클래식으로 계속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명품하면 떠올리는 오트쿠티우르 있잖아요. 이게 사실 그냥 비싼 옷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프랑스 정부가 정한 아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패션 하우스에만 부여하는 일종의 법적인 명칭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보증하는 글로벌 표준인 셈이죠. 프랑스는 바로 이 제도를 통해서 전 세계 패션의 기준을 손에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블라우스 한 벌의 아주 작은 설계에서 시작해서 프랑스 패션 제국이라는 거대한 역사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어내는 마지막 결론에 도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블라우스가 비치지 않는 이유는요, 단순히 원단이 두꺼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 빛과 구조, 그리고 시대의 이야기까지 함께 완벽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프랑스 블라우스에서 느끼는 그 보이지 않는 우아함이라는 건요, 잘 숨겨진 프렌치심 같은 기술적인 디테일,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정체는 바로 한때 노동자의 작업복이었던 옷이 여성 해방의 상징으로, 그리고 하나의 미학적 기준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그 보이지 않는 역사, 그 자체인 겁니다. 옷 한 벌에도 이렇게 깊은 설계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의자, 컵, 스마트폰 같은 아주 평범한 사물들 속에는 또 어떤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주변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